그래도 인터넷 신문기자협회는 제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재임 시절이나 또 퇴임 이후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인간적으로 또 위로를 해주시고 해서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또 지난 봄에 잠깐 배웠던 것 같은데 제 가을로 접어드는 좋은 계절의 문턱에서 저를 또 한번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초청에 응하면서 제가 뭐 특별히 격식을 갖추어서 무슨 선언을 하거나 모두 말씀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뭐 제가 추석 전에 아시아 포럼이라는 데서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서 제가 출마한다면은 대구에서 출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해 보겠다. 그리고 말보다는 제가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본의 아니게 최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 신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뭐 왜 느닷없이 제가 소환이 되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적절한 일이죠.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직시장을 소환해서 전직시장을 비난하고, 정작 감사의 대상인 현직시장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부하고,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놨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그 관련해서 뭐 신청사 문제를 포함해서 또 제 앞으로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계실 것 같고, 이래서 여러분들께서 여쭤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뭐 오늘 나와야 될 주제에 다 말씀을 우리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 지금 뭐 국정감사에서도 분명히 그 이야기가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 올리신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도 그렇습니다. 출마 지역은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지역이 맞지요? 예, 최근에 결심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벌써 용입니다. 그 지역은. 알아서 쓰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어느 분이 하시네요. 뉴시스 정성호입니다. 권 전 시장님께서 달서병 출마를 오늘 공식화하셨다는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달서병 출마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대구 달서병 출마가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으로 어떤 출마 명분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그야말로 느닷없이 시청 신청사 유유부집 매각을 해서는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시다가 갑자기 매각을 해서라도 신청사 건립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꿨어요. 이런 입장을 보고 권영진 대구 전 시장이 달서병 출마를 견제하기 위한, 또는 국회의원 모습을 보기 싫다는 어떤 그런 것을 직설적으로 내비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죠. 우선 제가 달서병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신청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은 재임 시절에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우리 대구도 진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동구와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동구 지역과 그리고 달서구,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대구 지역의 불균형이 심해서 대구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첫 삶의 터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아이들의, 청년들의 운명이 바뀌는 이런 심각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서대구 지역의 발전의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했던 공간구조 개선의 중요한 역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구 KTX 역사도 2015년도에 건립을 결정을 했고 오로지 대구시 예산으로 서대구 KTX 역사는 완성이 되어서 지금 서대구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KTX를 이용하고 있고 또 서대구 지역 산업의 발전에 서대구 KTX 역사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해서 우리가 이 십수년 동안 끌고 왔던 신청사 문제는 이거는 시민들의 수기민주주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대구 KTX 역사와 대구 신청사가 제대로 건립이 되면은 이 대구가 서대구 발전축을 하나를 갖게 되어서 동서균형 발전의 새 시대를 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신청사는 그냥 신청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민주주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의 균형 발전의 한 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 발전의 새로운 어찌 보면 랜드마크를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결정했던 시장으로서 신청사가 시민들이 정해주신 원안대로 잘 건립되도록 하는 것은 저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청사가 좀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했던 제가 마무리를 지어서 달서병을 새로운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구의 균형 발전의 새 시대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뭐 지역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서 특히 우리 대구 정치와 우리 보수 진영이 더 탄탄하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정치 세력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정치 세력이 바탕이 될 때 대구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서병에서 대구 정치 교체의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대구 정치를 바꾸는 대구 정치 교체의 1번지가 달서병이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미래와 그리고 정치 교체의 상징적인 지역인 달서병으로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 시장이 저를 특별하게 견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청사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시장마다 자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시장도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홍 시장께서 시장이 되시기 전부터 청사가 꼭 지금 지어야 되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계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시민들 여론을 듣는 과정에서 이거는 시민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이게 전임 시장이 결정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수기민주주의로 결정했고 모두가 승복했던 일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꾸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마 또 다른 숙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홍준표 시장께서 당초에 이 신청사 건립을 보류하겠다거나 아니면은 현 부지를 매각해서 신청사를 짓겠다라고 했던 방침을 철회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청사가 예정대로 또 하루 빨리 지어져서 서대구 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축이 되고 그리고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 시장을 잘 서포트하는 것도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국감 안에 현장에 있었는데 홍 시장님이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시장님이 그때 시민 1인당 10만 원씩 1,400억 정도를 그것 때문에 좀 있었다 그런 발언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또 시장님 또 어떤 분들은 대구보다는 서울 험지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서울 험지에서 홍 시장이 대구로를 맞추기 세웠거든요. 시장님이 했는 일 중에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죠. 우선 이제 신청사 건립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신청사 건립 기금을 지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썼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이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우리 시민들 1인당 10만 원씩을 드렸던 2차 재난지원금에 신청사 건립기금이 들어간 것은 2,400억 중에서 600억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립기금이 사실상 한 1,300~400억이 쓰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구시에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재 양성 기금도 있고 체육진흥 기금도 있고 상하수도 회전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운영 방식 중에서 기금이라는 것을 그게 어디서 수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산으로 편성해서 적립하는 겁니다. 적립하는 건데 이 기금은 통장에 계속 적금 형식으로 두는 것도 있고 또 필요할 때는 그 적금을 쓰고 그리고 그 목적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예산서 편성해서 하는 게 통상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구가 코로나에 폭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경제는 주저앉아 있을 때 시민들에게 위로하고 작은 힘이나 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아마 그때 여론조사에서 78% 이상의 시민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동의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작지만은 재난지원금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 정말 마른 수건이라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래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대구경북연구원이나 각 연구기관들의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 마치 이걸 쓸데없는데 포퓰리즘으로 유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금이 쓰여졌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 시장님 취임하시고도 지난 1년 반 동안, 1년 동안 보면은 하수도 회전기금 2천억 원, 그리고
인재 양성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을 다 해제하셨습니다. 해제하셔서 일부는 빚을 변제하는 데 쓰셨고, 그리고 또 일부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데 쓰셨거든요. 그러면은 홍 시장님께서 그럼 인재 양성기금을 해제하거나 하면은 앞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안 주려고 그걸 해제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수도 회전기금을 정기적금을 2천억 해제해서 일반 예산으로 전용해서 빚도 갚고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으로 하수도 이 낡은 관을 교체하는 건데 그 앞으로 교체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선 급하기 때문에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서 쓰고 필요할 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학금도 드리고 또 체육진흥기금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사건립기금도 그 절박한 시기에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청사가 이제는 짓게 되는 시기가 도래되면은 설계비도 예산에 편성하고 건립기금은 해마다 예산에 편성해서 지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문제 이 신청사 적립기금을 썼기 때문에 신청사를 못 짓거나 아니면은 이걸 지연된다라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신청사는 시민들이 정해 주신 대로 지어야 될 책무가 우리 대구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5개 부지를 매각해서 하시겠다는 거는 그거는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동의한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에 충당해서 짓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시의회와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계속 시장을 했다면은 저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만들기보다는 예산에서 예산을 다른 예산들을 쪼개고 아껴서 신청사 건립하는데 썼을 겁니다. 땅은 땅대로 남겨두고 그러나 땅을 유휴부지를 매각해서 이 재원을 조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민들과 시의회의 절차적 동의만 구하면은 가능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홍 시장께서 신청사 부지를 매각하겠다라는 방침을 철회하고 또 신청사를 예정대로 짓겠다고 하신 것은 그런저런 사정들을 이제는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험지 출마 그 부분하고 그 5개 험지 출마 문제는 저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저는요 험지에서 3번이나 출마한 사람이에요. 서울 험지 그것도 서울 노원은 험지 중에 험지예요. 제 발로 걸어가서 3번 선거에서 2번 떨어지고 1번 또 거기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도 한 사람이지 제가 뭐 험지를 피해가지고 양지에서 계속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대구에서 양지에서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대구에서 출마는 처녀 출마인데 그걸 험지 출마론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까 그 5개 매각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보면은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은 좀 있는 건지 그걸 매각해가지고 충당은 그 비용은 충당은 될 것인가?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렇죠. 우선은 지금 모든 그걸 팔더라도 그걸 예산에 넣어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선후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만약에 안 팔리면은 예정대로 그걸 팔리기를 기다렸다가 이 예산 편성해서 짓겠다 그러면 하세월일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청사 짓는 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짓는 대로 지어 나가면서 저게 팔리면은 또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걸 다 팔려야 짓겠다 그러면은 사실상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 시장께서 방침을 바꾼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으로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매각되더라도 그게 땅 매각되는 게 그냥 뭐 청사기금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구 시세나 아니면 국가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기타 수입으로 수입이 들어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청사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어야 되는 거죠. 예. 시장님 달서병의 김용판 의원하고 SNS에서도 참 나쁜 국회의원이라고 또 설정하시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 김용판 의원하고 이제 최근에 불거지는 그 재난기금 사용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2,300여 원 그 지급했는 돈 중에 600억 원은 기금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나머지는 일반 예산으로 조금씩 사용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차피 예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산에 들어와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시정에 여러 분야에 쓰였겠죠. 그것도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아마 필요할 때 100억, 200억 이렇게 들어와서 쓰여졌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쓰고 필요할 때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채워넣는 방식으로 그동안 진행된 거예요. 모든 기금이나 회계가 쌓여가지고 통장에 계속 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금해봐야 얼마 이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필요할 때 쓰고 또 그 목적 사업이 도래하게 되면은 시기가 도래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예산 운영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도 지난 1년 사이에 사실은 제가 있을 때는 하수도 회전기금 손도 안 댔거든요. 계속 모아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 육성기금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거라든지 또 체육진흥기금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잉여 수익금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모아뒀던 것 이런 거는 어려울 때 손을 안 댔습니다. 근데 이제 홍 시장님 들어오셔서는 그 부분까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쓴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예산 운영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사건립기금도 청사건립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통장에 계속 재워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쓰고 그리고 청사를 지을 때가 되면은 올해 같으면은 이제 설계 예산 130억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500억씩 든다. 그러면 해마다 500억씩을 편성해서 짓는 방식으로 진행을 되는 거예요. 되는 거기 때문에 청사 건립기금이 600억 원은 재난지원금으로 됐는데 그 나머지 돈들은 어디 썼느냐라는 거는 어디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콕 집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반 예산에 편입시켜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썼을 테니까 그게 문화사업에도 쓸 수가 있었을 거고 또 공원사업에도 쓸 수가 있었을 거고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마치 이번에 홍 시장님께서 근 한 3천억 정도를 기금을 해제해서 빚도 갚고 보니까 빚을 1,900몇 억을 갚고 나머지 1,000억 정도는 일반 회계 예산에 넣어서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쓰셨듯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사건립기금의 잔고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해서 청사를 못 짓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청자 건립 자체가 내년 총선에 김용판 의원이나 다른 경쟁자들이 그게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준비는 계속 좀 하셔야 되겠고 오늘 기사 들고 나간다 한들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비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험지 출마 얘기도 대구 지역 의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이 경쟁력도 있고 대구시장도 두 분이나 하신 분인데 왜 대구에서 나와야 되나 지금 따뜻한 데서 이런 얘기들을 대구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대구 의원들의 그동안의 그 평가하고 그리고 또 요새 소위 나오는 흠지 출마를 한번 그런 대구 의원들 중에 흠지 출마나 출마 불출마 선언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저는 저 대구 의원들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의원들 중에 누가 서울 수도권에 가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구 의원들 다선들 보고 총알바지 하러 나가라는 건데 그거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 수도권 주민들은 대구에서 뭐 다선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뽀로록 날아오면 그거 찍어줘야 됩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서울에서 야 당신은 험지에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대구 가라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뽀로록 날아오면은 우리 박수 치면서 그 사람 받아야 드려야 됩니까? 그 문제는 아니죠. 차라리 저는 이거는 있다고 봐요. 아니 대구에서 편하게 여러 번 국회의원 했으니 이제 좀 후배들에게 양보해 주라. 이거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니 영남 다선들이 서울 수도권에 가면 경쟁력이 있어요. 그건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거는 만약에 우리 당이 그런 전략을 수도권 전략을 짠다면 실패한 전략이 될 거예요. 차라리 영남에서 오랫동안 다선한 분들은 용퇴해서 새로운 신인들에게 길을 열어줘라. 나는 이게 오히려 당의 공천계획의 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대구 의원들에 대한 평은 어떤 평이면 얼마 전에 이준수 전 대표가 와가지고 비만 호랑이 고양이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속으로만 울불 끓고 있고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도 뭐 중앙의 눈치도 보이지만 어떤 당내의 분란을 갈등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정작 대구의 현안이나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계속 침묵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님께서는 이제 뭐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총대를 메고 어떻게 하든 대구의 정치 그런 그 위상이나 이런 분위기를 세우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대구에 그죠? 어떤 뭐 위상에는 뭐 발언이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평을 한번 해주시죠. 그동안 어떤 일인지. 우선 대구 정치의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존재감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은 절박한데 절박하게 이 원팀이 돼서 일하지도 않고 저는 사실은 제가 왜 그저께 국정감사를 보면서 나쁜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좀 심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국정감사장이란 것이 어떤 장입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시하라고 그 막강한 권한을 준 자리인데 거기서 감사의 대상인 현직 시장에게는 아부나하고 아니 감사의 대상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직 시장을 소환해가지고 비판하고 자기 다음 국회의원 하는 선전의 장으로 쓰는 걸 보면서 야 저거는 진짜 나쁜 국회의원이다. 나는 뭐 저를 소환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라는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장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면에서 야 진짜 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나쁜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마 그것이 우리 국회의원들 그분은 지난번에도 또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우선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 좋아요. 비판하는 건 좋은데 또 이재명이 조폭에게 받았다고 이게 돈봉투라 그러면서 사진 흔들었다가 몇 시간도 가지 않아서 두고두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의 조롱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국정감사장을 그렇게 활용하는 걸 보면서 야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다. 근데 아마 시민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분들 계속 국회의원 하도록 두면은 우리 대구의 망신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하여튼 뭐 그런 뭐 내가 계속 그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내 입이 조금 뭐 뭔가 센 발언이 나올 타이밍에 지금 자중을 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그 방금 그 지역 국회의원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중앙에서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역에 와서는 우리 힘을 주고 다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치 풍토를 시장님 국회의원이 계신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그 12명의 국회의원들 중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수 있을까? 또 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달서병으로 결심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제가 특정한 지역을 얘기 안 할 때 여러 곳에 제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그때마다 그 지역 국회의원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 않던 지역에 와서 뭐 의정 보고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역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매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어떤 깃발을 들고 하느냐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정치 꽤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그걸 보여줄 겁니다. 보여줄 거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18대 때 초선 국회의원이었지만 저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요 굉장히 어찌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거대한 당 앞에서 국회 메커니즘 앞에서.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5명, 10명만 뭉치면은 셉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민본 21을 만들어서 13명 국회의원들 초대 간사를 할 때 저희는 초선 의원들이었지만 당내 개혁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원팀이 돼야 됩니다. 각계 전투에 너무 능합니다. 각계 전투로는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로 간다면 우리 대구 의원들 더 나아가서 우리 경북 의원들 우리 TK 의원들이 뿔뿔이 각자 도생하고 그리고 각계 전투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똘똘 뭉쳐서 지역의 미래를 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도 제대로 좀 만드는 그런 원팀 정치를 제가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중심에 구심에 제 구심 역할을 하겠다. 이런 각오로 나서는 겁니다. 저도 뭐 원오브댐에 국회의원 한다면은 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장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최다선 의원이 저는 국회 가면은 국회 선수로는 재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는 다선 의원이 누군가 계실 겁니다. 그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딸딸 뭉쳐서 단디 일하는 그런 아마 대구 경북 정치 만드는데 내가 악역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고정진이 뜨면 해결되더라 이런 거죠. 뭐 앞에 현직 국회의원들, 대구 국회의원들 평가와 같이 연계해서 드리고 싶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앞서서 모두 발언하실 때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받겠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 고양이가 이준석 대표가 와서 표현한 고양이와 묘하게 거의 비만 고양이라고. 혹시 그러면 그 생각이 그 고양이가 이제 대구에는 이제 김용관 의원 말고는 김용관 의원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아니요. 내가 국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라고 막강 권력을 줬잖아요. 근데 그 권력을 자기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정감사장에서 아니 국정감사의 대상인 현직 시장에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아부하고 국정감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전직 시장을 마치 자기하고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에도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그 흔드는 거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이준석이 살찐 고양이 얘기했는지 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뭐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더 아프게 꼬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이 그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막강한 권한을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줬는데 그 국정감사장이라는 데 와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자기 선거 생각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 생선 뺏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자, 어느 분이 또 하시겠습니까? 예. 혹시 역출마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공천이 문제잖아요. 혹시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는 무소속으로도 출마가 가능한지. 저는요, 제가 1999년에 이해창 총재를 만나서 한나라당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어떤 당인지도 모르고 이해창 총재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온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내가 속했던 당의 이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왔습니다.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구에서 우리 한나라당 시절부터 뿌리로 따지면은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킨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당이 조금 저한테 억울하게 하더라도 탈당해서 뭐 할 생각 없어요. 없고 아마 내가 당이 나를 필요하지 않으면은 정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구에도 그러니까 공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구에 국회의원 안 만들 거 아니잖아요. 저는 대구에서 국회의원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권영진이만큼 개혁적이고 또 대구에 대해서 속속히 잘 알고 할 수 있는 저는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구에서 대구 국회의원들, TK 국회의원들 다 없애고 여기 공천 안 할 거면 모르지만 누군가는 공천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영진이 만한 인물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저를 자부해요. 그렇게 아마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이 저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저는 정치 못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공천 못 받는다고 무소속으로나 그런 이 짬밥은 지났어요. 이미 저도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성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구성원 중에 한 사람. 네. 잘 몰라서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대구시에 정부시장이 빚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구시에서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빚을 갖고 난 이후에 대구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시민들은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네. 예산 관련해서 빚을 갚는 것이 다른 어떤 시정보다도 우선순위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장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홍 시장님의 철학이고요.
대구시의 이 부채가 지금 한 2조 조금 넘습니다. 2조 조금 넘는데요. 부채율로 따지면은 19%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대구시가 대구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정도로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2014년도에 취임할 때 더 한 2조 정도 됐습니다. 그때 부채 비율은 28%였습니다. 28%는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25%가 넘어가면은 재정위기 주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8년 동안 빚을 늘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계가스 총회를 앞두고 우리 전임 김범일 시장님께서 세계가스 총회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제2엑스코를 건립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건립을 하지 않으면은 세계가스 총회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2년 만에 2,800억 빚내지 않고 그거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 하면서요. 신산업 5+1 육성하고 그리고 제가 서대구 KTX 역사 만들고 그리고 4차선 완도로 8년 동안 개통시키고 그리고 뭐 안심연료단지 그 다음에 이 집장촌인 자갈마당 이런 거 다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빚을 빚대로 갚았습니다. 갚으면서 해야 될 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인수받을 때보다 제가 물러날 때 빚이 조금 절대량으로 늘었습니다. 그 는 거는요, 마지막에 우리 공원 일몰제 때문에 도심에 있는 공원이 모두 다가 해제되어서 난개발로 우리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공원을 잃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빚을 내서라도 공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4,400억을 마지막에 2020년, 2021년도에 그때 지방채를 내서 공원을 지킨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빚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나 부채 비율은 28%에서 19% 떨어뜨려 놓고 나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마다 철학이 다릅니다. 저는 뭐 홍 시장님께서 빚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빚을 갚겠다는 시정 철학을 갖고 계신 거를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계속했으면은 저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을 때 공공재정 투자를 저는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홍 시장께서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대신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청사가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홍 시장께서 아마 공약하실 때 1년에 5천억을 빚을 갚아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만 빚 갚는 거 조금만 늦춰주시면은 그 돈으로 청사 짓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수기민주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10수년에 걸쳐서 갈등을 수기민주주의로 해결하면서 시민들이 결정한 신청사입니다. 대구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하고 대구 균형발전의 거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는 잘 이어가서 마무리를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국회 가면 그 일을 도울 겁니다. 네, 다른 분. 지금 달서병 이게 신청자들이 마르고 가장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계신다면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두류공원이 참 좋은 공원이거든요. 아마 달서병은 대구의 지리적으로도 완전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대구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달서병이 중심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 현명하신 시민들이 신청사를 거기에 정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류공원은 아마 달서병의 앞으로 달서병이 대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부류공원을 정말 우리 달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멋진 공원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송현동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 50년 동안 묶여 있으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류동, 송현동, 감산동 이 일대가 모두 다가 지금 대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신개발을 이루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와 그리고 서대구 KTX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들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교육 문제도 굉장히 낙후되고 열악합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여자고등학교 문제나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동으로 좀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요.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지금 분명히 중앙이 장이 시끄럽잖아요. 인조한 혁신 현장도 오고, 그게 되는 상황인데, 내년 총선에서 아주 되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앙의 어떤 그런 당이 어려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추가로 곁들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신 거 다 기사화할까? 이거 소화됩니까? 너무 많은 질문. 우리 중앙당 계획이나 이런 것도 제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한번 또 하시죠.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이제 달서병 출마하는 거 결심 굳혔나? 그럼 왜 달서병 하려나 그러냐? 그리고 신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진실은 뭐냐? 요 정도 선이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죠? 이상 말씀하시면 안 돼. 딱 괜찮으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번 더 하십시다. 어차피 제가 정치길로 다시 국회로 가겠다고 결심한 이상은 대한민국 정치 바꾸겠다. 라는 큰 틀에서 나서는 것이지 대구만 바라보고 좁은 정치, 작은 정치 하려고 나서는 건 아니거든요. 대구시장 재선까지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한 번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좀 바꾸고 나라를 제대로 바로 세우는 그런 정치 하겠다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달서병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공천이 된다라면 움직일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달서병을 고심 끝에 결심했고 또 했는데 당에서도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문제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자, 다음 달 한 번 더 잡읍시다. 잠깐 곁들여서 질문인데요. 네. 아까 광부에 많이 관계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아까 공천을 못 못 받게 된다면은 정규총회선도 아닌데 출마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달서병을 위해서라면 무소속으로 어떤 출마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아마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제가 제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저는 어떤 방식이라도 자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라도 전략이면 전략대로 경선이면 경선대로
그리고 뭐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편한 정치길 한 번도 안 걸어왔습니다. 서울 노원구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면 어려운 곳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3전 3패 했잖아요. 저는 3전 1승은 했잖아요. 그리고 대구시장 될 때도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대구시장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치열하게 경선 붙어서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가는 정치길 속에서도 저는 꽃길 갈 생각 없습니다. 치열하게 우리 시민들이 절박한 만큼 절박하게 그렇게 선거운동해서 제가 국회로 가는 게 저는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